예, 반갑습니다. 저는 직업이 운전입니다. 네. 이제 스님 증문즉서를 듣고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운전하면서 이제 뭐 끼어들기나 뭐 신호위반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직 제 마음에서 욱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. 예, 이런 걸 제 나름대로 많이 고쳤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됩니다. 제 속에서 욱하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네. 예, 그걸 좀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고쳤으면 합니다. 에이, 안 고쳐져요. 안 고친다고 말씀하실 줄도 알고 있고 이제 해가지고 그 스님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전기 충격기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운전하다 이게 충격기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또 큰일이 아니, 날 것 집에 같아서 왔어. 충격기로 지지 마. 예. 집에 왔어. 그 생각이 날 때 바로 딱 해야지 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. 집에 와서 해도 돼요.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고치고 그게 싶습니다. 벌써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지질 정도가 되면 고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. 이런저런 핑계로 운전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벌써 안 한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묻자마자 고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면 생긴 대로 사세요. 이제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도 높고 예. 요즘 어떤 큰 회사의 가족들이 지금 욱하는 성질 때문에 요즘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거 보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게 과보죠. 이제 이게 회사 경영을 잘못한 게 아니라 마누라 욱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녀들이 욱하는 것 때문에 이제 회사가 손을 떼야 될 이런 지금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. 옛날 같으면 뭐 괜찮은데 요즘은 민주사회라서 만약에 자기가 자기도 모르고 욱해가 차 세워놓고 나가 야구방망이 갖고 뒷차 유리창을 깼다. 그러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거 가서 감옥 한 3년 살다가 오면 좀 줄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거를 자기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미연에 맡겨서 전기 충격기로 갖고 자기에게 생명을 위협해라.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 이 까르마, 이 업을 막도록 해라 이 얘기거든요. 자기가 아무리 욱하는 날마다 누가 권총을 갖고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것을 10사람만 자기가 보면 절대로 욱이 안 나옵니다. 아무리 그게 왜냐하면 생존의 본능이라는 것은 정신작용보다 더 밑바탕에 있다. 근본이다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가 지지든지 오늘 욱했으면 와서 3,000배를 하든지 운전 놔놓고 예. 3,000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고쳐져요. 근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고치기가 어렵다. 이게 왜냐하면 의식으로 고쳐야 한다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욱하는 건 나도 모르게 욱한단 말이에요. 예. 내가 뭐 욱하고 싶어서 욱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욱해버리긴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한다. 습관적으로 한다. 나도 모르게 한다. 이 말이거든요. 세 가지. 뭐라고? 무의식적으로 한다. 예. 습관적으로 한다. 나도 모르게 한다. 그러니까 내가 의식으로 어떻게 제어하려고 해서 이건 제어가 되는 게 아니다. 스님이 뭐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결심하고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전기 충격기가 지지게 되면 한번 까무라치기 때문에 이 무의식에서 두려움을 느낀다. 무의식에서 방어력이 생긴다. 3,000배 절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. 무의식에서 이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.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 제어가 된다. 그냥 결심해가는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든지 그러면 과보를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땅히 이제 그렇게 욱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무슨 피해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기꺼이 항상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안 죽었습니다. 이만하게 다행입니다.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뭐 괴로움이 아니고 욱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.
근데 이걸 곧 이런 과보를 안 받겠다, 손실을 안 보겠다 하면 정말 고치겠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결혼했어요? 예. 그 욱한 마누라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? 도망 안 가고 그래도 살아주고 있어요. 예. 그럼 매일매일 고맙습니다. 그래야 돼. 아침마다 네. 108배 하면서 살아줘서 감사합니다. 살아줘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살면 욱해도 네. 부인이 봐줄만 한데 욱하면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가버려요. 참다가 이제 부인도 욱해가 가버린다. 이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고치려면 각오를 세게 하고 예. 못 고치 그렇게까지 못하겠으면 자기가 늘 알고 살아야 돼. 항상 욱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바로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이런 마음으로 살면 또 괜찮아요. 그럼 고치려면 3,000배 하면 됩니까? 한 번 할 때마다 3,000배. 아, 한번 하는 놓고 마음이 나올 때마다 3,000배. 3,000배 한 번 해가 고쳐지면 내도 하겠다. 한 번 욱할 때마다 3,000배를 하란 말이에요. 아, 예. 그 요번 주에 욱 해가지고 3번 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잡아가지고 10,000배 하는 네. 거예요. 한 3일을 잡아가 10,000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3,000배 하려면 좀 빨리 해도 한 8시간 걸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힘들어요, 힘 안 들어요? 힘들어. 그럼 막 욱할라 그러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. 또 3,000배 해야 되니까. 또 3,000배다. 그러면 뭐 어지간한 거 다 고쳐져요.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한 대 피울 때마다 3,000배 시키면 그 뭐 한 3대 피우고는 막 저희 정남이가 딱 떨어져 버려요. 제가 아들이 죽어가 엄마가 너무너무 울어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하루에 3,000배 하라고. 얼마 하면 되냐? 49제 동을 딱 하라니까 한 열흘 하더니 염주 집어 던져버리고 지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난 모르겠다. 그건 뭐예요?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을 끊었어요? 안 끊었어요? 끊었어.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게 집착도 살만하니까 집착하거든요.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? 아 이건 모르겠다 막 그냥 지옥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모르겠다. 이래가 집착을 딱 끊어버린다고. 그래서 3,000배라는 건 무슨 절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전기 충격기나 3,000배라는 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 알랑한 것들이 딱 없어져 버려.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3,000배 할 바에 내 같으면 전기 충격기 하겠다. 예. 그거 8시간 하느니 이거 딱 하고 깍 하겠다가 한 5분 있다 깨면 되는데 뭘 그래.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효과적인데. 아, 저는 그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해야 된다는 줄 알고. 아니야 오늘 했다. 그럼 오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예. 하는 거예요. 한번 해보죠. 예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성질 그 자식 성질 더럽다. 성질 이 말은 고쳐지기 때문에 성질이에요.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성질이에요. 그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습관, 성질, 성격 이런 용어가 붙었다는 것은 벌써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. 그래서 붙은 거예요. 그걸 컨트롤 하려니까 안 되지. 그럼 원래 안 되니까 이미 그런 말이 붙은 건데. 그러니까 과보를 받든지 즉 생긴 대로 살고 그 손실을 감수하든지 아니면 이제 무의식 세계에서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. 무의식 세계에서 의식 여기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서 막 그것만 봐도 막 진절머리가 나도록 이런 충격을 줘야 이제 그 무의식 세계에서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오니까 이게 통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. 저는 먼저 스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 아까 욱하고 사는
와이프입니다. 제가 정말 아니 부부가 지금 이 사람도 많이 남았는데 뭐 아, 둘이 다 그럼요. 하려 그래. 전 짧게 하겠습니다. 예.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. 듣다가. 네. 그래서 감사한 먼저 마음을 좀 전해드린 게 욱하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스님 얘기를 좀 들었어요. 저희 욱하는 남편이. 그래서 많이 바뀌셨어. 그래서 스님한테 감사드리고 요즘에 남편한테도 감사드려요. 많이 바뀌어줘서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일 때문에 뭘 여쭤보려고 했었어요. 네. 문제는 제가 이제 영업직을 하는데 부하 직원들한테 그 다 맞추려고 하니까 힘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아 이것도 욕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앉겠습니다. 그분한테 마이크 한번 줘봐요. 네. 욱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. 전기 충격기 하다가 기절해가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. 같이 사는 게 낫습니다. 그래. 그러니까는 욱하면서 그냥 아이고 욱해도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. 알았죠? 예, 감사합니다. 그런 것처럼 부하를 잘 다루는다. 예. 잘 다루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남 말을 잘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.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기를 바라요. 제 말을 잘 들어. 자기는 부하가 잘 듣기를 원하고 부하는 상사가 자기 말을 잘 듣기를 원하죠. 네.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 걔들 싫어해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잘 안 다뤄지는 거예요. 싫어하니까.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소통을 잘한다. 네. 그럼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주는 게 소통이에요. 국민이 대통령 얘기를 다 받아주는 게 소통이에요. 어느 게 소통을 잘하는 리더요? 북한처럼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면 뭐든지 예 하는 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. 아닙니다. 그러니까 소통은 서로 오고 가야 되지 않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? 소통이 되라. 내가 받아들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? 소통이라 그래.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떤 거라고? 내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게 소통이 안 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부하들이 내 말을 잘 들어라. 그거 잘 따라오고 어떻게 하면 잘 따라오지 이런 머리 쓰는 것 자체가 예. 자기가 이미 자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. 지금 질문 봐요. 마누라도 말 안 듣고 남편도 말 안 듣고 애도 말 안 듣고 그런데 이 나머지 사람 이게 남편도 아니고 이게 우리 자식도 아닌데 말 들을까 안 들을까? 안 됐습니다. 안 듣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. 예.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. 예, 감사합니다.